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똑같이 다 나왔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가요? 꼰대 같지만 옛날 제가 처음 회계법 입사할 때는 주 6일제였으니까 주 5일제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주 6일제 하면 안 돼, 주 5일제 하면 안 되죠? 그죠? 최소한 주 6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도 공부하다 겪을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한 번은 주 7일 일요일까지도 열심히 한 2주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슬럼프가 왔죠. 사람이 한 주는 쉬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일요일은 꼭 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CVP 분석이란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1차든 2차든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2차에는 안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1차에서는 최소한 한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초부터 열심히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판매량 또는 매출 얼마만큼을 우리가 넘어야 하는지, 얼마만큼을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지, 일정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판매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칠판에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고 있어요. 커피의 판매 가격이에요. 커피의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다음 이 커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인데요. 보통 변동 원가로 불러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단위당 변동 원가요. 원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에요. 500원. 그리고 총 고정원가라 부르는데요. 총 고정원가. 그래서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변동가는 개당으로. 총 고정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료예요. 임대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에요. 150만 한 달 임대료가 150만 원이고 커피를 한 잔 만들기 위해서 우리 딱 아메리카노만 해서 한 잔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500원. 판매하면 2,000원이거든요. 2,000원. 그러면 문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첫 번째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몇 잔을 팔아야 되나요? 또는 몇 잔을 넘겨야지만 손해 보지 않나요? 보면 우리 하나 팔 때마다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우리 500원에 만들어서 원두랑 기타 등등 원가 50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팔기 때문에 하나 팔 때마다 우리는 1,500원을 벌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단위당 공원이다 표현을 쓰는데 하나 팔 때마다 1,500원 버는데 그러면 몇 개는 팔아야지만 그죠? 우리 월 임대료 150만 원은 판매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내는 돈이거든요. 그럼 몇 개를 팔아야 되겠어요? 최소한 1,000잔이죠. 1,000개. 1,000잔은 팔아야지만 우리가 얼마를 벌고 150만 원 벌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 내면 우리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0. 그렇다면 이익이 발생하려면 최소 몇 잔은 팔아야 되는 거죠? 최소 1,000개를 판매했을 때 이익은 얼마죠? 이때는 이익이 0인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팔아볼까요? 1,001잔이에요. 1,001개. 한 개를 팔면 그때는요. 이익이 얼마죠? 이익이 얼마인가요? 이익이 1,500원이죠. 하나 팔 때마다 1,500원 버는데 1,000개 팔았고 하나 더 팔면 1,500원 2. 그 다음 만약에 하나 덜 팔았어요. 999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나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얼마 손해요? 1,500원 손해요. 1,500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1,500원을 좀 덜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앞으로 CV 분석이라는 게 이런 분석이에요. 판매량에 따라서 이익이 바뀔 텐데
이런 분석은 어떤 기업, 특수한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런 분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런 분석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청계가 뭐냐면 청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더 팔면 이익, 덜 팔면 손실. 그래서 이걸 청계를요 손익 분기점이라 불러요. 뒤에 나오는데 손익 분기점. 또는요 우리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목표는요 이익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량 몇 잔을 팔아야 되나요? 판매량 몇 개 해야 되는 거죠? 하나 팔 때마다 1,500원을 버는데, 그러면 1,000개 팔면 150만 원 벌어서 임대료 냈고, 그 다음부터 이익이 발생하니까 몇 개요? 1,000개 팔면 이제 150만 원 벌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000개를 팔아야지만 이익이 150만 원. 결국에는 2,000개를 팔면은 나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회계를 잘 모르는 커피숍 사장님도 이런 판단은 할 것 같아요. 2,000잔 한 달이야? 한 달인데 나 주 5일제 일해야지. 그러면 20일이에요. 20일을 일하면 하루에요? 하루에 몇 잔은 팔아야 돼요? 하루에 100잔은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0잔은 팔아야 될 것 같고, 하루에 100잔인데 하루에 10시간 일할 거야. 그러면 1시간에 몇 잔이야? 1시간에 10개 정도 팔면은 내가 15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에 100잔은 1시간에 10잔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분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피숍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분석이에요. 이런 분석.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CVP 분석인데,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서 CVP 분석이에요. C는 코스트고요. 원가. 그다음에 볼륨은 우리 앞에서 조업도라고 했었는데 뭐 생산량이나 노무 시간, 기계 시간 등등. 그다음 P는 프로핏,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조업도가 뭐 기계 시간, 노무 시간 또는 쉽게 생산량이라고 할게요.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서 이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바뀔 거고, 그리고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바뀔 거다. 그러한 분석을 보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중요한데 손익분기 분석, 그다음에 목표이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CB 분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그죠? 또는 확장적인 CBP 분석이라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를 기본적인 CBP 분석, 그다음에 확장적인 CBP 분석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수익과 원가의 확실성 및 선형성이에요. 수익과 원가. 그다음 이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원가의 행태별 구변에서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수익, 그다음에 원가로 구분하는데, 원가는 다시 한번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원가와 픽스트 코스트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떠한 선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은요 판매 가격이 일정해요. 판매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 변동원가에서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개당에 있어서의 변동원가가 일정하다는 가정이고, 고정원가는 총액이에요. 총 고정원가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할 예정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판매 가격은요 우리 항상 2,000원 하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개당이죠. 개당. 총 매출이 아니라. 그다음에 변동가도 개당 500원이라고 가정이에요. 항상 커피를 한 잔 만들면 원가는 500원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다음 총 고정원가 월 임대료는 항상 총액으로 150만 원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무리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주의할 건 우리가 잠깐 뭐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개로 쪼갰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단기의 의사결정과 장기의 의사결정으로 쪼갰었고, 다시 한번 단기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특수한 의사결정으로 쪼갰었고, 그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CVP 분석,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 부르는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기거든요. 단기는 일반적으로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판매 가격과 변동가와 총 고정원가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X1년, X2년이에요. X1년도는 2,000원인데 X2년도는 2,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일정하면 이 가정에 맞게 분석을 하는 거랑 똑같고, 연도가 바뀌었을 때는 관련된 변수가 바뀌더라도 가정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면 그죠?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1년 동안에만 단기에만 이렇게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시성. 그냥 쉽게요. 생산량과 판매량 같다. 커피 우리 오늘 예를 들어서 100잔 만들었으면 100잔 다 팔리는 것 같다. 그런 가정이에요. 뭐 단순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초재고, 기말재고 같다 또는 없다라는 가정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 독립변수, 유일성, 기업의 조업도, 판매량. 우리 이런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이익에 미치는 것은 지금 우리 보시면 커피숍에서요. 우리가 원가나 이익에 유일하게 미친 영향은 바로 얘예요. 얘. 그래서 1,000개를 생산해서 판매량 것은 일정하니까 얘만 어떻게 하겠다? 우리 이익에,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조업도는 하나다. 관련 변수는 하나라는 가정. 그다음에 뭐 일정한 매출 구성비인데요. 나중에 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카페 라테도 판다. 안 되면 두 종류 복수 제품 1대의 구성비. 요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 살펴봤었고, 나중에는요.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선형이 아니라 판매 가격이나 변동가나 고정가가 일정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 내용도 볼 거다라는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기본 등식. 우리가 뭐 그 원가 관리에 관련해서 입문 과정이 제가 10시간 조금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강의 뭐 이거 말고도 강의가 아시죠? 기본수도 있고 객관식 강의도 있는데 뭐 핵심 요약 강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온라인을 찍고 있는데 그거 우리 전체 뭐 기본서 페이지가 700-800페이지 되거든요. 작지 않은데 그걸 제가 한 10시간 조금 넘게 해서 다 그러니까 입문 과정 하는 이 시간에 모든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처음은 조금 여러분이 영어가 어려워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암기할 내용이 정말 없어요. 정말로. 제가 공부할 때 1차 시험에서는 문제 안 풀고 내용만 정리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포괄손익계산서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두렵죠. 우리 회계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던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매출액, 변동원가, 공훈이, 고정원가. 그죠? 우리가 보던 게 아닌데 이거 조금 틀려요. 여러분이 봤던 손익계산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 저는 IS 쓸 거고 손익계산서. 성격별,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기능별 손익계산서고요. 성격별 손익계산서는 그냥 법에서 기준으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공부할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능별 손익계 여러분 알고 있는 건 아마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될 것 같고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요 기능별 손익계산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제일 위에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여기다가 뭘 빼요? 매출 원가를 뺄 거예요.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되냐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여기다가 판매관리비, 판관비를 차감하면 뭐가 되냐면 영업이익이 돼요. 영업이익. 여기다가 기타 수입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세금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까지는 본 거 같죠? 제가 아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죠? 본 거는 같죠? 본 거 같아요. 그죠? 회계할 때 뭐 확인하시면 들었던지 그 전에 들었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 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고요. 저도 보여드렸고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우리 지금 제조기업이고 제조기업은 어떻게 해요? 제조 원가는 매출원가를 통해서 언제 비용화되고 판매가 될 때 비용화되고 나머지 비제조원가는 판매관리비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매출원가를 통해서 비용화되는 그러한 원가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가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제조원가요. 제조원가. 제가 처음 강의한 게 한 4일 전이죠. 4일 전. 길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한테는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걸로 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원가 관리만 1년 하면은 이렇지 않겠죠. 다른 과목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보시면 요거예요. 그래서 재료원가, 노무원가 이런 것들, 제조간접원가 여기 있죠. 제조원가요. 이 제조원가들 는 어떻게 판매 시 비용화되고 나머지 원가들은 발생 즉시 비용 처리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요거였어. 요거 다시 가보자. 보통 원가관리회계는 강의할 때 이렇게 PPT 띄어서 하는 경우 별로 많죠.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졸려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다 써요. 쓰면은 여러분이 좀 집중하는데 하니까 조금 더 졸릴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제조간접원가. 근데 그 제조간접원가를요 쪼개보려고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조간접원가 중에서는 정규로 같이 변동 제조간접원가도 있고 고정 제조간접원가도 있어. 그래서 변동 제조간접원가와 고정 제조간접원가로 쪼개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하는 그 CBP 분석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 손익계산서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요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고 입문까지 꼭 해야 되는 내용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는 판매 시 비용화되고 매출원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 판매관리비에는요 뭘 집어넣을 거냐면 판매관리비에는 변동되는 판매관리비랑 판자만 쓸게요. 판매관리비랑 고정 판매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볼게요. 관리비 중에서도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하는 게 있고 비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쪼개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별 손익계산서 또는요 여러분이 외부 공포용으로 해서 회계 원리부터 열심히 봤던 건데 이거를 좀 바꿀 거예요. 이거를 손익계산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매출액은 똑같아요.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는요 나중이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손익계산서를 전부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의 손익계산서로 부르고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우리는 변동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의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불러요. 손익계산서가 종류가 많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까는 구분 자체가 잘 보시면 요 구분이 어떤 구분이에요? 바로 판매 시 비용화되느냐 발생한 즉시 비용 처리되냐 이 구분에 따라서 했다면 우리 여기서는요 변동원가 계산제도에서는 어떤 구분이냐면 바로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요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변동원가는 위에 그리고 고정원가는 아래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해서 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쪼개서 한번 보려고요. 봤더니 보시면 이제는요 여기 어디까지예요? 매출원가는 여기까지예요. 매출원가 여기까지 해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변동원가이고 그 다음 판매 관리비에서는 변동 판매 관리비가 있어요. 변동 판매 관리비가 변동원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요. 이제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그 전에는 매출원가 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 그 다음에 고정원가 아래 고정 판매 관리비입니다. 고정 판매 관리비 약자를 많이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약자 변동판 고정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쪼개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를 변동원가 계산제도 하에서의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를 영업이익이요. 뭐 구분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아시겠죠? 가장 큰 차이 제가 색깔 보면 아시겠지만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이제는요 아래 내려가 있어요. 변동가와 고정가 차이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 용어 배우겠네. 이렇게 해서 매출액에서 변동가를 차감하는 것을 우리가 공헌이익이라 불러요. 설명은 그냥 생략할게요. 공헌이익이다. 나중에 이제 기본 살 때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손익계산서는 하도 많이 쓰여서요. 여러분이 외우기 싫어도 외울 수밖에 없는 원가 관리할 때 그런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회계에서는 요 손익계산을 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는 이 손익계산을 써요. 다시 왜 원가회계에서는 원가회계 목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제가 첫 시간에 했었는데 외부 공표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걸 가지고 회계로부터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변동가 계산 제도 하에서의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제 그러니까 원가회계용 그 다음에 관리회계용 이렇게 구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화면에 띄어 있는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매출액이고요. 변동가를 빼면 공헌이익, 공헌이익에서 고정가를 뺐더니 영업이익 이렇게 계산되고 있어요. 약자인데요. 약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매출액 세일즈예요. 세일즈 S, 베리어블 코스트, 공헌이익 CM, 픽스드 코스트, 영업이익은 앞으로 파이란 표현을 많이 쓸게요. 파이란 표현을 이렇게 써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봤고요.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 수량 커피 2,000잔을 팔았어요. 아이고 커피를 2,000개를 판매했어. 2,000개의 커피를 판매했고 커피는 한 잔당 가격은 1,500원. 우리 아까 1,5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었었나?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은 400만 원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변동가는요. 우리가 2,000개를 판매했고 커피를 한 잔 만들 때마다 원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에요. 500원. 커피가 커피숍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이윤이 많이 남아서일 거예요. 그래서 원두 가격이 얼마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드가 얼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변동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 팔 때마다 얼마를 벌죠? 판매 가격 2,000원에 팔고 있고 얼마짜리를 50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팔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단위당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개당 내가 얼마 벌어요? 50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파니까 하나 팔 때마다 우리는 얼마를 봅니까? 1,500원을 벌고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약자가 있는데요. 대문자는 총액을 의미하고 요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량은 Q 여기에요.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가 그러니까 프라이스 판매 가격 어렵지 않고 변동가 개당은 V예요. V. 따라서 단위당 공원이익도 총 공원이익이 대문자 CM이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은 약자로는 우리는 소문자 CM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질 거예요. 아주 많이 쓰인 용어라서. 그렇게 해서 총 고정원가 우리가 얼마를 버냐면 총 300만 원 벌었고요. 공원이 그런 다음에 고정원가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임대료야. 임대료면 우리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죠? 영업이익이 150만 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약자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내용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기능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관리계에서는 다시 한번 쓸게요. 약자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짧게 구분해 볼게요. 매출액에서 변동가를 빼면 공원이익,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매출액은 판매량 Q 곱하기 개당 판매 가격, 변동가는 판매량 Q 곱하기 개당 단위당 변동원가, 공원이익은 Q 곱하기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을 빼는 건데 요거는 Q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내가 2,000원에 팔고 500원을 만들었다면 하나 팔 때마다 나는 1,500원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커피숍은 잘 가시나요? 나는 커피숍은 돈 아까워가지고 뭐 주면 먹고 굳이 내가 그러겠구나. 이제 저는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 만날 때는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저는 회사 사람들하고는 가긴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경비 신청하고 회사 돈으로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영업이익인데요. 제가 약자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제일 위에 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액에서 변동가를 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고정원가를 빼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때 이제 이 매출액은 Q 곱하기 판매 가격이고 변동가는 Q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고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변동가를
차감하는 걸 뭐라 불렀어요? 차감하는 걸 우리가 좀 아직 어색하죠? 공원이익이에요. 공원이익이거든요. 공원이익에서 바로 여기죠. 공원이익에서 고정가를 빼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와요. 다시 이 공원이익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Q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또 계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했던 커피숍 예를 들자면 내가 2,000잔의 커피를 팔았고 하나 팔 때마다 얼마 벌죠? 하나 팔 때마다 500원에 만들어서 2,000원 파니까 하나 팔 때마다 나는 1,500원을 벌고 있고 1,500원을 벌고 있고 그리고요 고정원가가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 얼마요? 영업이익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 관리익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고 여기다가요 우리 나중에는 세금까지 고려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세금 안 내고 있잖아요. 세금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텐데 아직 여러분이 뭐 세법도 입문 좀 공부했죠? 그죠? 세법은 정말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 세법 좀 해라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세무사 회계사를 합격해도 나 세법 좀 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무튼간 세금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우리는 다행인 게 그 세금이 좀 누진세가 있고요. 아시나요? 누진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단일세율이 있어요. 우리 소득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로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로소득은 단일세율일까요? 누진세율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월 벌었으면 10% 떼고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금액에 따라 세금이 틀려지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FA 대박난 100억을 번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랑 저랑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을 예금하면은 이자가 나오죠. 이자도 세금이 나거든요. 그런 세금 자체도 틀려져요. 그게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뭐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진세율 관련해서도 우리 여기서 시험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거의 다 우리는 특별한 언급 없을 때는 단일세율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세금 관련해서는 우리 원가 관리액에서는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세전으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100을 벌었어요. 그리고 세율은 20%예요. 그렇다면 세후로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20%가 세금 나가니까 나한테 들어온 거는 80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0.2 세율 20% 떼고 나머지 80% 내 거에서 80이 세후 영업이익이야. 제가 뭐 거창한 거 강의한 것 같지만 그죠? 이 정도는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할 것은 반대예요. 반대. 그렇다면 세후 영업이익이 80이에요. 그렇다면 세전으로는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나누기요? 이제는 나누기요. 나누기 1-0.2 80에서 나누기 1-0.2를 하면 바로 여기 1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세전을 세후로 바꿀 때는 곱하기 세후를 세전으로 바꿀 때는 나누기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지 세율은 소문자 T를 써요. 비율은 소문자 T. 금액으로는 얼마를 냈어요? 우리가 100이니까 금액으로는 20을 낸 거잖아요. 그거는 대문자 T. 그러니까 대문자 T는 금액을 의미하고 소문자 T는 약자 해서 세율 어떤 과목에도 똑같아요. 텍스에서 T예요. T.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세후 영업이익은 세전 영업이익에서 곱하기 1-세율이에요. 하지만 우리 원가관리액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세전 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세후 영업이익을 1-t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요걸 나중에 우리가 잘 써먹을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원가 관리를 회계할 때 세법 몰라도 전혀 관계없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누진세 시험 문제 정말 잘 안 나오고요. 나중에 기본서를 할 건데 세법은 간단히 소개하면 뭐 아시죠? 그죠? 회계하고 그죠? 세법상에 그죠? 조정 사항들이 있어서 송금 산입, 송금 조정하는 게 이것들을 여러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이 있을 때 원가 관리와 세금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드려봤어요. 그렇게 해서 세법 배우고 원가 관리 공부해야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거든요. 세법 관리, 세금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거죠, 이거. 세전을 세후로 바꿀 때는 곱하기 1-t, 세후를 세전으로 바꿀 때는 나누기 1-t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손익 분기점이라고 해서요. 분기점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0일 때는 어떨까요? 영업이익이 0이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손실이면요? 손실이면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세금 돌려주나요? 요게 세법에서 어렵네. 세법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다 이제는 마이너스예요. 또 나중에 돈 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급해줘요.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면. 근데 그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운데 우리 원가에서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세금을 돌려준다는 가정하에서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 원칙이 항상 적용된다라고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지. 그래서 이 내용도 교재에는 안 넣었지만 세법 원가다 세법은 그 안에 세법 어려운데 그죠? 세법은 암기량이요. 원가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10배. 원가가 그만큼 내용적으로는 많지 않고요. 계산 문제를 여러분 푸는 게 중요하지 암결 많지 않은데 암결글은 정말로 법전만 해도 혹시 법전 보셨어요? 여러분 합격하면 지금도 저도 그게 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는데 법전이 이 정도예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는 성경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물어보면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찾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 법전을 가지고 좀 찾으면 좀 좋긴 한데 법이 원가 관리가 회계가 솔직히 세무사에서는 강의량이 좀 작잖아요.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돈은 좀 덜 되는데 좀 몸은 편하죠. 왜? 개정이 없어요. 우리는 개정이 없어요. 안 바뀌어요. 왜? 하나의 이론이라서 바뀌지 않아요. 바뀐다면 회계사 시험에만 나왔던 문제가 세무사 시험 이번에 나왔어. 그러면 그거 하나 추가되는 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이 혹시예요? 그럼 절대 안 되는데 혹시 장수하게 되면 원가를 계속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바뀌는 게 그거 다예요. 2차 시험도 안 나왔던 게 근데 회계사 시험에 나오고 책에 이론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 절대 책에 없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좋잖아요. 그죠? 대신 뭐 문제 자체가 기존에 나오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거 개정한다고 하지. 그래서 개정 2년 만에 하고 보통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맡으면서 교수님들이 승진하셨네요. 그러니까 세법이나 재무회계도 많이 바뀌죠. 세법은 어때? 매년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권위자가 제 생각에는 학원에서 회계사 세무사를 강의한 사람들이 가장 권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개정이 되면요. 가장 학교 교수님들은 매년 책을 개정하지 않으세요. 할 능력은 되지만 시간이 없을 거야. 능력 되세요. 능력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하지 못하고 보통 회계사 세무사 그죠? 보통 이제 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제가 아는 세법 교수님도 우리 학원에 이제 같이 할 텐데 개정이 되잖아요. 그럼 12월 말에서 늦어도 1월 초 12월 말이 되거든요. 개정한 거 보고 틀린 사항을 지적해요. 바로 또 고치고 그렇게 해요. 정말 딱 보고 뭐가 바뀐지를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정말 쉬운 내용 이게 제가 간단히 말하는 거지만 뭐 저도 그럴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말에는 세법 교수님들은 막 야근하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원가 관리는 뭐 이런 입장이 좋은 거죠.
바뀌지 않은 거 이론적으로 제가 20년 전에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고 시험 문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법에 대해 소개했었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할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앞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요. 입문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가 기본서 본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요 내용 중에서 제가 요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요 내용은 또 뒤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뒤에서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요. 요거 우선은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이 시간에 요것만 잘 기억해도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만 좀 진도가 나가거든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용어 정리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나중에 꼭 해야 되는 공원 이익이에요. 공원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공원 이익이 차지하는 레이시오. 공원 이익률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공원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우리 저 끝에 멀다 안 갈게요. 매출액 얼마죠? 매출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원 이익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면 공원이익이 차지한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바로 75% 이렇게 사는 게 공원이익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 식이 나오거든요. 바로 분자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뭘 곱했어요? 얘를 곱했어. 공원이익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400만 원이야. 그런데 공원이익률이 75%야. 그러면 공원이 얼마야? 300만 원이야.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공원이익은 Q 곱하기 다이란 공원이익이야. 첫 번째. 두 번째 공원이익은 S 곱하기 공원이익률.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같이 해야 돼서 변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변동원가율. 변동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변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우리 예에서는 400만 원이었었고요. 변동가는 150만 원이었었나요? 따라서 변동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25%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요. 매출액 400 중에서 변동가 100이고 300. 200이면 200이 될 거고요. 150이면 250이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공원 이익률과 변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변동 비율은 더하면 항상 1이 되겠다라는 거. 75%면 25%, 80%면 20%, 50% 이렇게 해서 더하면 항상 1이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입문 과정이라 지금 저렇게 할 필요 없겠죠. 자세히 할 필요 없겠지만 이 정도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거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약자라고 말로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공원이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공원이익이거든요. 공원이익은 Q 곱하기 다이란 공원이익, S 곱하기 공원이익률. 그래서 약자하고 말로 하는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는 거의 다 약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약자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관리액에서 쓰는 손익계산서 아주 중요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입문서 페이지로는 33페이지죠. 33페이지까지 해서 간단히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